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전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제 유학 생활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학교를 가고 취직을 했는지까지 과정을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솔직 담백하게 여러분들한테 제 그때 당시의 나이를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나이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과연 내가 나이가 많아서 캐나다에서 이런 생활이 가능할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솔직 담백하게 제 나이를 공개를 합니다. 제가 결혼한 나이는 28살이었고요. 저희 남편은 저보다 연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면 결혼 성공한 건가요? 어쨌든 조그만 아파트 하나 있었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은 그런 상황은 됐었죠.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출산을 서둘렀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자.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1살쯤 됐을 때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비즈니스를 할까? 아니면 학교를 갈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가 그때 당시에는 30 정도 됐겠죠. 그랬는데 자꾸 저희 시어머니가 권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네가 한계 있으니까 다시 한번 IT 쪽으로 도전을 해라,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한국에서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어도 캐나다 졸업장만 못하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2년짜리, 처음엔 3년짜리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짜리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너무 길다, 그래서 2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2년짜리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들어갔어요. 자, 그때 당시에 저는 1살 반 된 저희 아들이 있었고요. 저희 남편은 한 연봉 4만 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집 있죠. 몰개지 들어가야 되죠. 관리비 들어가야 되죠. 세금 들어가야죠. 제 학비 들어가야 되죠. 그 엄마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를 돌봐주는 비용 들어가죠. 자, 캐나다에서 4만 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20몇 년 전에 4만 불이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그 4만 불을 벌으면 한 달에 뭐 차 띄고 포 띄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세금 띄고 뭐하고, 그러고 가지고 오는 돈은 한 달에 2,000불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몰개지가 800불이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800불 딱 이렇게 들어가죠. 800불.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가 들어가죠. 관리비 200불인가 300불인가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세금 들어가죠. 세금 한 100불 들어가죠. 자, 이러면은 벌써 얼마입니까? 한 1100불 됐죠. 자, 아이 돌봐주는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를 돌봐주는 거는 한 300불, 500불 요 정도 사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의 그 토탈은 얼마냐면요, 1,500불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식비는 안 들어갔죠. 제 학비 안 들어갔죠. 그때 당시에 저의 학비는 1년에 한 2,000불인가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책값은 한 1,000불 이 정도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제가 한 달에 남은 금액은 500불이에요. 그거 가지고 제가 학비, 책값, 그리고 버스비 들어가죠. 버스비도 한 달에 한 돈 100불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마이너스죠. 자, 2,000불 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 남편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알바를 했죠. 자, 제가 알바를 해서 한 달에 한 500불 정도를 벌어가지고 왔어요. 한 달에 500불 정도를 벌어오니까 그래도 제 그 버스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학비라든가 책값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이 돌봐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자, 제가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데는 버스를 3번을 갈아타고 갑니다. 버스를 타고 아이를 데이케어에다 남겨놓고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서 끝나면 또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3번을 갈아타고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의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제 책가방은 이렇게 들었죠. 아이 기저귀 가방이 이렇게 들었죠. 아이 안아야 되죠. 그때 상황에 저희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봐도요, 제가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됐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초이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캐나다 뭐 아이들 뭐 베이비 보너스 뭐 이런 거 좋다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한 달에 4만 불이면 이 아이 돌보는 비용도 안 나왔고요. 그리고 저 아이 베이비 보너스로 나오는 거는 그때 당시에 뭐 100불도 안 나왔어요. 한 50불? 제 기억에는 그래요. 진짜 뭐 남들은 뭐 캐나다 요즘은 복지가 좀 많이 좋았습니다. 가끔 가다 뭐 아이 하나에 뭐 한 달에 500불씩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20불 그 정도로 기억을 해요. 저희 아이들 키울 때는 좀 많이 달라졌죠. 캐나다도. 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칼리지를 졸업을 하고 9개월 동안 취직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칼리지를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하신 한국 분들 계시죠? 제가 이제 한국 분들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학생 2명, 두 부부는, 한 분은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남편분은 휠체어에 계시고, 아내분은 약간 절름발이 뭐 이런 분들이 같이 공부했고요. 갓 이민 온 젊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분들, 진짜 그분들의 성적들은 진짜 막 90점 이상. 공부들 너무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취직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취직을 하신 분들은 그 장애가 있으셨던 분들은 은행에 취직을 하셨습니다. 캐나다는 장애자를 먼저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자가 먼저 고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분은 취직을 하셨습니다. 프로그래머로 취직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젊은 부부가 오셨는데 그분은 칼리지를 안는데도 불구하고 코업도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취직을 못 하셨습니다. 저는 칼리지를 졸업을 하고 진짜 후회가 막심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야 이거 학비 냈지 고생은 죽어라 했는데 애 데리고 뭐 학교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이력서를 내도 뭐 면접 오라고 막 전화 오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자 이러니까 이제 본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 쓸데없이 왜 공부는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저는 이제 알바를 어디서 했냐면요. IBM 빌딩 같은 데서 알바를 했습니다. IBM 빌딩에서 알바를 하고 그때 한국 분들이 계셨어요. IBM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여기 취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글쎄 제가 여자라서 무시를 하신 건지 뭐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런 분들은. 근데 오히려 백인이셨던 분이 이거는 네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고 뭐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좀 그때 그분은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제가 칼리지를 다니면서 알바를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칼리지를 졸업을 해서 9개월 동안 못할 때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Sears라든가 어떤 그 리테일에 있는 데서 알바를 하다 보면 헤드오피스에서 공고가 나오는 게 있으면 너한테 온다. 이런 인터널 포스팅이라고 그러죠. 인터널 포스팅이라고 해서 자기네 가게에 있는 애들을 먼저 뽑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Sears로 가서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Sears는 미국 회사여가지고 그런 기회는 없었고요. 자, 근데 우연찮게 학교에 Career Center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단기로 하는 직업이 있다. 근데 이거는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넣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3개월 이거 해서 뭔 소용이 있어? 자 이런 생각으로 저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날이 뭐 3개월이어도 대기업이니까 이력서에 좋지 않나 해가지고 맨 마지막 날에 저의 이력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면접으로 오래요. 처음으로 이력서를 여지껏 계속 넣었는데 면접 보라고 온 곳은 이곳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싸 신난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영어를 이렇게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로 부랴부랴 쫓아갔죠. 그래가지고, 나 그 인터뷰 연습시켜 주세요. 이거를 영어로 mock interview라고 그럽니다. mock interview. 그래서 그거 시켜주세요 했더니, 너 어포인먼트 만들고 와야 돼. 역시 캐나다 느려 터지죠. 꼭 뭘 하려고 그래도 꼭 어포인먼트 만들래. 가지고 나 이 어포인먼트고 뭐 없다. 나 지금 당장 월요일 날 가가지고 저기 인터뷰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해줘. 막 이러니까 얘네도 당황을 했는지, 그럼 잠깐 기다리래. 그러고서는 그럼 빨리 오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연습을 하는데 SAP라는 프로그램을 1년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 SAP 경력이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requirement으로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랬더니 걔네들이 그거 상관없대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그 elective라고 그러죠. 선택 코스로, ABAP이라고 있습니다. ABAP 프로그램을 제가 들었었어요. 6개월을, 한 학기를. 근데 그게 점수가 90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어필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필을 해라. 내가 SAP 경력이 1년이 안 되지만 내가 ABAP 프로그래밍을 6개월을 들었는데 내가 점수가 90점이 나왔다. 자, 이런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내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금방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어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서 성적표를 띄워가래요. 너 그 점수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 과목에 대한 거 성적표 가져가라.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한 프로젝트를 쫙 다. 그때 당시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했습니다. 오라클로 해가지고 인풋 스크린 해가지고 프로세싱 하는 거, 리포트까지 하는 거, BI 그쪽으로 다 해가지고 리포트를 마지막 과제는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게 그 포트폴리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가져가라. 그리고 네가 개발한 웹사이트 다 가지고 와라. 보여줘라.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페이퍼만 막 이만큼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일주일이 지나가서 2차 인터뷰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차 인터뷰하고 그 3개월짜리 단기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3개월이라 하죠. 3개월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계속해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3개월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이쪽으로 취직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쪽을 하고 싶어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디벨롭먼트 하는 친구들한테는, 야, 너네 디벨롭먼트 하는 그 부서에, 뭐, 자리 없니? 막 이러면서 다 다른 부서들까지 제가 소속해 있는 부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돌아다니면서 다 찌르는 거죠. 그쪽 계통에 있는 BP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를 예쁘게 본 그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야, 일로 와. 내 프로젝트에 한번 참가해 볼래? 네가 이걸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자, 그런 식으로 자꾸 연장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맨 마지막에는 풀타임으로 가는 거죠. 근데 3개월이라고 무시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내가 얼만큼 잘하느냐. 그리고 자꾸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어필을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결국에는 연장을 한 2년 반? 뭐 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저희 BP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이거 저 트레이닝 우리가 보내줄 테니까 이거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이 저를 갖다가 풀타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한 시간은 2년이 걸리죠. 2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9개월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풀타임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2년에서 3년이 걸린 거죠. 여러분들 이게 왕도가 없어요. 내가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왕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랑 같이 공부를 시작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사신 분이었는데 두 부부가 오셨습니다.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오셨어요. 그분들은 한 3억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들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대분들이 오시면 뭐 차 사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렇게 2년 3년 그러니까 뭐 여기서 칼리지 시작을 해가지고 얼른 취직이 되겠지 하고서는 이제 그분도 칼리지를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오신 동이 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2년 3년 안에 이게 동이 났습니다.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눈치를 보니까 그래요. 그분들은 남편분께서 스카이 때도 졸업을 하신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IT 부서에서 대기업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캐나다에 와서 저랑 똑같이 칼리지를 다니셨지만 그분은 마지막 한 학기 졸업을 앞두고 그만두셨어요. 그분이 조금만 더 버텨서 저처럼 운이 좋게 이렇게 회사로 연결이 될 수 있었다면 그분의 생활은 지금 완전히 180도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거죠. 물론 칼리지를 나와가지고 취직을 하는 게 보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해 두시면 젊은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나이가 있으셔도 뭐 괜찮아요. 대부분들이 실패를 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너무 샤이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저는 못 먹는 감 찔른다라는 생각으로 다 이렇게 다니는데 그분들은 너무 점잖으신 거죠. 그냥 무조건 자기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일만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코업을 하고 오신 분들은 결국 취직이 안 되십니다. 제가 주위에서 봐도 그렇고요. 이거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일하고 있는 애들보다도 뭐 이 사람들하고 와서 저기 가서 떠들고 있고 저기 가서 떠들고 있고 막 이런 애들 저희 회사에서도 코업을 오는 아이들이 있죠. 자,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보면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일만 열심히 하는 아이들, 자, 그런 애들은 저희 회사에 풀타임으로 못 들어옵니다. 누가 어떻게 보면 풀타임으로 들어왔느냐? 이렇게 저희 가서 뭐 점심시간에 여기서 떠들고 있고 뭐 책상 앞에는 안 앉아 있어요. 그 친구는 뭐 여기 가서 떠들고 있고 저기 가서 떠들고 있고 누구랑 뭐 특히 위에 있는 분들하고 열심히 떠들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졸업과 동시에 1년 전에 코업을 한 아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저희 회사에 풀타임을 들어와 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캐나다 생활은 한국에서는요 열심히 자기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인정을 알아서 해줍니다. 알아서. 그렇지만 캐나다는 그게 아니고요. 저 일 잘해요. 저 똑똑해요. 막 이러면서 자꾸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취직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조금 길었나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